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의 서남권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2040 서울플랜이라는 아주 야심찬 청사진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과연 서남권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도시를 가로지르던 물리적인 또 기능적인 경계들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엄청난 상상에서 시작하는 게 이번 2040 서울 플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까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낡은 공장과 철도로 딱딱하게 단절됐던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요. 활기찬 삶과 혁신이 넘치는 그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서남권 대개조의 큰 그림. 둘째, 새로운 경제 지도. 셋째, 단절된 도시를 어떻게 다시 잇는지. 넷째, 우리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유연한 미래 계획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서울 서남권 대개조. 1과 3, 그리고 도시의 연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인데요. 핵심 목표는 2가지입니다. 살기 좋은 나의 서울을 만들면서 동시에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로 경쟁력도 키우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도시의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끌어올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새로운 경제의 형성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면 뭐니 해도 경제 체질부터 바꿔야겠죠? 그래서 낡은 공장지대 이미지를 벗고 서남권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세계의 혁신 허브,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역시 여의도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금융 중심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핀테크나 디지털 금융까지 싹 다 아우르는 진짜 세계적인 국제 디지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글로벌 금융 기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요. 또 수도권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잇는 광역 급행 철도 GTX B노선과 연계해서 복합 환승센터를 지어서 교통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여기에 그동안 섬처럼 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영등포와의 보행 연결성까지 강화해서 하나의 거대한 통합 도심처럼 기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자, 2번째 경제 거점은 마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첨단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의 심장부로 완전히 변신하게 됩니다. 마곡이 집중하는 분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미래 핵심 기술들이죠. 보시면 바이오 기술인 BT, 정보통신 IT, 나노 NT, 그리고 녹색 기술 GT 같은 이런 첨단 R&D 산업을 여기에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김포공항 일대하고 연계해서 거대한 혁신 지구를 만들고 이걸 지원할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국제적인 인프라도 대거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경제축, 바로 가산의 쥐밸리입니다. 기존의 산업단지 기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고성장 첨단 산업의 혁신센터로 진화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 가산의 변화는요, 아주 거대한 땅, 대규모 부지 개발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이전이 예정된 구로 차량 기지하고 공군 부대 이 2곳이에요. 이 엄청난 땅을 기존 쥐밸리랑 연계해서 첨단 IT 허브로 개발하고 기존 제조업이랑 IT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뭐랄까, 일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미니 신도시가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단절된 도시의 재연결입니다. 서남권을 정말 오랫동안 갈라놓았던 물리적인 장벽들을 허물고 동네와 동네를 나눴던 그 선들을 지워나가는 계획인데 한번 보시죠. 이 계획의 심장은 단연 철도 지하화입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를 남북으로 쪼개놨던 경부선 같은 지상철도 있잖아요. 이걸 땅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기는 어마어마한 땅에
공원도 만들고 사무실도 짓고 집도 짓고 이렇게 채워 넣는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막한 철길이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푸른 공원과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단절됐던 지역이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모습을요. 이 연결은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이어지죠. 물론 GTX 같은 새로운 광역교통망으로 도심이나 강남을 더 빨리 잇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의도에는 미래형 교통수단이죠. 도심항공교통, 즉 UAM 허브까지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가 오가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미래교통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더 푸르고 나은 라이프 스타일.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인 경제나 교통 계획을 봤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 진짜 직접적으로 와닿는 주거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집에서 걸어서 30분 안에 직장, 쇼핑, 공원, 병원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족적인 동네를 만들겠다. 바로 이런 비전이에요. 바로 이게 30분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단순히 직장이랑 집이 가깝다는 직주근접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일하고 쉬고 즐기는 모든 게 내 생활 반경 안으로 쏙 들어온다는 뜻이니까요. 굳이 차 없이도 훨씬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동처럼 오래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재개발을 하고요. 안양천이나 도림천 같은 하천들은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수변 공간으로 되살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원과 수변 공간을 쭉 하나로 연결해서 거대한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는 걸까요? 바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이 2040 플랜의 뿌리가 되는 핵심 정책, 미래는 유연하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비욘드 조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낡고 경직된 규칙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이 땅은 주거용으로만 써라, 저 땅은 상업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용도를 딱딱 못 박아놨잖아요. 이걸 허물고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자유롭게 담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차이가 명확하죠? 보세요. 기존 방식으로는 상업지역엔 상가만 지어야 하고 주거지역엔 주택만 지어야 했어요. 아주 뻔하죠? 그런데 이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한 건물 안에 사무실, 집, 공원, 상점이 다 같이 들어서는 훨씬 창의적인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획일적으로 몇 층까지 하던 높이 제한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한 가이드라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들이 실제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투자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가산, 마곡 같은 핵심 거점들, 여기는 고밀도 복합 개발이 허용되니까 개발 잠재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철길이 사라지는 곳 주변은 당연히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서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요. 역세권이나 대규모 부지 개발은 결국 새로운 일자리와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서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2040년이 되면 서울 서남권은 과거의 그 낡은 제조업 중심지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국제 금융과 첨단 R&D의 중심지, 그리고 일과 삶이 멋지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축적인 허브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도시를 가르던 낡은 장벽은 이제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중심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 서남권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세계 무대를 향해 어떤 새로운 이름표를 달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변화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